자, 감독입니다. 자, 수요일인데 이제 뜬금없이 또 이렇게 방송을 켰네요. 자, 방송을 켠 이유가 이번 주 저희 승천보에서 37라운드 경기를 진행을 했죠. 뭐 거두절미하고 경기 내용이 역대급으로 좀 좋지 않지 않았냐.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좀 많이 지금 한 일요일 경기 후에 한 오늘까지 3일이죠. 3일 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또 다음 경기 38라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싶냐면,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엔트리를 짜고 또 회원님들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포지션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원님들은 저도 그랬죠. 보통 어떤 포지션을 뛰고 싶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보통 공격 아니면 자 미드필드 미들 공격이나 미드필드 이쪽을 뛰는 걸 선호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공격하게 되면 이제 공을 탁 잡아가지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윙이라고 하면 멋지게 윙 플레이를 딱 해가지고 공을 탁 넣고요. 또 미들이라고 하면 멋지게 이렇게 딱 스루 패스를 탁 넣어주고, 그런 어떤 재미나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골을 딱 넣었을 때 또 그런 쾌감도 있고요. 그냥 공격이나 미들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수비, 자 수비 쪽 포지션에 대해서는 물론 이쪽에 대해서도 뛰고 싶어하는 인원이 물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수비 쪽으로는 뛰고 싶어하는 그런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럴까? 왜 수비 쪽으로 뛰기를 싫어할까? 선호도가 낮을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공격이나 미드를 뛴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어떤 공격수들이 탁 골을 넣고 미들이 스루패스를 탁 넣어주고 뭐를 만들고 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공격이나 미들진들은 내가 이제 공격과 미들을 하는데 그 공격과 미들 자리에서 하는 어떤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격은 말 그대로 공격이니까 또 미들은 말 그대로 미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안 하죠. 비중을 안 두죠. 자 그리고 수비는 누가 하는 거다? 수비는 말 그대로 수비가 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수비는 수비만 하는 거다. 물론 공격이나 미들도 수비는 하지만 수비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밑에 포백이나 자 이런 사람들만 수비를 하는 건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요.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식으로 자, 공격은 공격, 미들은 미들, 수비는 수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을 이렇게 차고 있죠. 자 상대방 공격수가 자, 공을 잡았습니다. 자, 잡아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상대방 공격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자, 넘어오죠. 자, 그러면
공격수들은 이 공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격이기 때문에 참 공격이니까요. 그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공이 이제 여기서 돌파가 돼서 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 공격수들은 공격이기 때문에 공이 여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니까 뭐 여기까지 공 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미들에서 자 여기 또 상대방 수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죠. 자 갖고 이 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자 여기까지 공이 진행됐을 때 공격수도 그렇지만 이 미들도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제 공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어떤 수비적인 부분, 뚫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있으니까 이 밑에 수비가 있으니까. 네. 수비는 누가 하는 거다? 예, 이 포백이에서 수비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닥 어떻게 보면 뚫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격수들은 예, 여기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관여를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수비들은 자기들이 수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를 쓰고 수비를 하죠. 안 뚫리려고. 예. 지금 저희가 축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인식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수비는 수비가 하는 거다. 자,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공이 여기서 이렇게 침투가 되고 이렇게 침투가 되고 여기까지 공이 왔을 때까지도 공격수나 미들은 어떤 공이 여기까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런 거 있지만은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 막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이거 갈 수 있는 거죠. 왜냐? 결국 여기 최종 수비수가 수비하는 거니까. 자, 이게 과연 맞을까? 예. 이게 과연 맞을까요? 예.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아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축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공이 흘렀고 여기까지 와가 있는데 공격수는 쳐다보고 있죠. 우리가 만약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비는 수비수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알게 몰게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공격수들은 여기서 어떻게 수비가 탁탁탁 돼가지고 또 공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 공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들도 마찬가지죠. 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이 더 있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죠.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공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미들도 예, 적극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비를 하기보다는 여기서 예, 기다리고 있죠. 보고 있죠. 왜? 미들이니까 또 공이 오면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나는 미들이니까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수비들이 이제 죽어나죠. 예, 죽어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공을 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의 어떤 함정에 지금 어떻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격, 미들, 그다음 수비. 공격은 공격만 하고 미들은 미들의 플레이만 하고 그래서 수비는 모든 수비는 이 수비수가 해야 된다. 예.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공은 여기서만 놉니다. 왜냐면 공이 여기서 여기를 지나갈 때 또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 일단 이쪽은 수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 일단은 바로 내려오죠. 그냥 바로 뚫리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수비가 없고 여기도 적극적인 수비가 없는데 뚫리죠. 자, 그러면 공이 여기서만 놀게 됩니다. 올라가면 또 내려오죠. 올라가면 거기서 커트가 되면은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쉽게 내려오죠. 쉽게 이 선과 이 선의 수비가 어떤 그런 수비적인 적극적인 수비가 없기 때문에 이 수비진까지 금방 또 내려와요. 죽으라고 수비만 하고 있죠. 공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공이 여기 밑에서만 놉니다. 예. 공격은
예, 미들은 밑에서 돌기 때문에 또 미들에서 공이 안 온다고 하고요. 여기는 공이 더 안 가겠죠. 예, 공이 안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저번에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공 차는 어떤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념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된다면, 자, 옛날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공격은 공격수들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공격은 모든 선수가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선수가 우리 편에 이제 우리 편이 공을 잡게 되었을 때는 모든 선수가 다 공격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는 1선 공격, 2선 공격, 3선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이 공을 잡았을 때. 그래서 1선 공격은 1선 공격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이 좀씩 다르겠죠? 2선 공격은 2선 공격의 역할을 해야 되고, 3선 최종 공격은 또 3선 최종 공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건 1선, 3선이 되겠죠. 그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선 공격수도 되고요. 마지막에 결정을 지우는 게 3선 공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공을 잡았을 때는 모든 어떤 센터백부터 마지막 센터포워드까지 모든 선수가 공격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이 가게 됐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이 가게 됐을 때는 반대로 이제 여기는 1선 수비수가 되는 거고요. 2선 수비수가 되는 거고요. 3선 수비가 되는 겁니다. 1선, 2선, 3선 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백이 수비를 할 때, 이 포백이 수비를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죠. 공이 뒤로 안 빠지게. 빠지면 골이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수비수도 우리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보통 우리가 4-1-4-1인데 수비를 할 때는 4-3-3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일선 수비수들도 이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이 공이 이 뒤로 가지 않도록, 포백이 수비를 할 때 공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마크를 하고 수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선 수비수들은 자기 일선이 절대로 뚫리지 않도록 수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공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2선 수비수도, 자, 1선에서 공이 뚫려가지고 2선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2선 수비수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 자기 같은 이 2선이 뚫리지 않도록 여기서 적극적인 수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은 당연하고요. 자, 이렇게 1선, 2선, 3선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비죠. 이게 수비입니다. 수비수만 수비를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세요. 자, 1선, 2선, 3선,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선, 2선, 3선 수비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공이 1선에서 커팅, 인터셉트가 되는 거 하고, 2선에서 인터셉트가 되는 거 하고, 3선에서 인터셉트가 되는 거 하고, 그러면 인터셉트가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공격이죠. 어디가 제일 유리합니까? 1선에서 공을 뺏었어요. 2선에서 공을 뺏었어요. 3선에서 공을 뺏었어요. 어디에서 공을 뺏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죠? 당연히 1선이죠. 상대방이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데 1선에서 공이 수비가 잘 돼가지고 여기서 1선에서 계속 공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팀은 여기서부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3선에서 1선, 2선이 뚫리고 3선에서 공이 인터셉트가 됐으면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1선에서 수비가 되면은 여기서 바로 가는 거예요. 뿐더러 1선에서 수비가 되면은 2선하고 3선은 어떻게 해요? 편하죠. 그죠? 여기까지 공이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공이 올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축구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 9번, 10번, 8번 선수가 수비 레벨이 만렙이야. 어마어마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축구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공간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여기서 수비가 다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예? 그러면은 뭐 공이 올라오네, 공이 안 올라오네, 내려오네 그런 이야기를 할 어떤 여지조차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 경기는 우리가 수비에서 진 거예요. 뭐 경기나 뭐 경기 뭐 패스나 기본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감독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우리는 수비에서 졌습니다. 자, 저쪽 공격을 하는데 저쪽 한별에서 이 공간, 지금 이 공간 있죠? 자, 이 공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뭐 돌리고 때리고 뭐 다 했습니다. 왜? 여기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잡아주는 사람이, 그리고 공이 여기서 전개가 됐을 때 여기가 뭐 그냥 와요. 여기까지 공이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어떤 저지가 없어요. 저지가 그냥 오는 거야. 네? 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적인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공이 여기까지는 그냥 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 여기 이제 포백은 수비하니까 여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예. 수비에서 졌다. 반대로 이제 한별은 어떻게 해요? 한별은 우리가 공을 잡으면 라인을 여기까지 올리죠. 포백 라인을 거의 중앙까지 올리죠. 중앙까지 올려가지고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공을 뺏으려고 수비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별 공격은 항상 여기서 시작, 아니면은 미들에서 올라오든가. 여기 포백까지 가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미들에서, 이 미들들이 여기 공격수가 바로 여기서 커트를 해서 공격을 하든가 미들에서 공격하든가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죠? 우리는 풀어나가기 힘들죠. 왜요? 수비가 강하니까 못 나가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축구를 할 때는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팀은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 미들, 수비. 저부터도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 미들, 수비가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1선, 2선, 3선 해서 3선 해가지고요. 1, 2, 3선 해서, 자, 공격할 때는 여기가 1선 공격, 2선 공격, 3선 공격이고요. 수비할 때는 여기가 1선 수비, 2선 수비, 3선 수비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라인이 수비고 공격입니다. 네, 뭐 미들 이런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비하실 때 1선 수비는 우리가 두 줄 수비 이야기했죠. 자,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일단 1차 수비를 해주시고 1차 수비를 해가지고 공이 빠졌을 때 그 공을 짱을 보고 있다가 커트에 내낼 수 있는 이 밑에 수비, 미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1차 여기서 수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또 가가지고 못 뺏게 이렇게 1선 수비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2선 수비는 1차적인 저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여기 밑에서 커버 플레이를 해주고 미들 라인이, 자, 공이 여기까지 왔다. 자, 공이 1선하고 2선 수비 왔을 때는 이제 반대로죠. 자, 미들이 필히 1차 저지를 해주시고, 자, 1차 저지를 하면서 한쪽을 막아줬을 때 다른 한쪽은 이 포백 라인에서 이렇게 또 커버를 해주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내 수비 라인이 뚫렸을 때는 이때 화를 내셔야죠. 예. 경기 중에 화를 내는 것은 이럴 때 화를 내야 됩니다.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하셔야죠. 우리 여기가 1선 수비 라인인데 이 1선 수비 라인이 상대 어떤 공격수에 의해서 이렇게 돌파가 됐어요. 이럴 때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이럴 때 화를 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셔야 돼요. 뚫렸을 때 내 수비가 뚫렸다는 것에 화를 내셔야죠. 쫓아오셔야 되고 다시 커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에서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예.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축구가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해주는 그런 축구를 하는 사람, 그 어떤 팀에 가서 축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구는 팀 경기고요. 각 위치마다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조합이 됐을 때 팀워크가 나오는 거고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수비, 공격. 수비는 정리 한번 해보죠. 수비는 예? 수비수들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수비까지 하면은 그러면 공격수가 수비까지 하면은 어떻게 그런 체력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하느냐. 자, 그런데 수비는 기본입니다. 공격수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일선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격수를 하시려면 이 수비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어떤 공격적인 스킬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나는 수비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공격수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비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내 공격 스킬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미들도 마찬가지죠, 미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존의 미들이라고 하면 미들이라는 그 어떤 그 포지션도 일단은 미들 역할은 수비는 기본이에요. 수비 금방 이야기했던 이 수비는 기본이고요. 이 기본에다가 어떤 미들의 스킬이 그까지 띄워주는 거예요. 나 미들 해야 되니까 나는 수비는 못 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미들을 뛸 만한 체력이 안 됩니다. 그 말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비도 마찬가지죠. 수비도 기존에 이야기했던 수비, 제가 이야기했죠. 공격을 할 때는 3선 공격의 출발점이에요. 공격을 할 때는 수비수도 내가 공격수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팀이 공을 가졌을 때 최종 3선 라인에서 우리가 공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내가 3선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어떤 수비의 출발점이 되는 공격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수비수니까 수비만 한다. 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3선에 어떤 공격을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 공격수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요, 경기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트리 부분을 이제 제가 미리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항상 이제 한 수요일 정도에는 제가 엔트리를 미리 발표를 해서 그 포지션에 대해서 자기가 좀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해가지고 경기장에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